주말 사이 가장 뜨거웠던 뉴스, 바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었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매달 내는 납부액은 올리면서 납부 연령 상한선도 함께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고 돈 받는 시기는 뒤로 늦춰지는 거죠. 불만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긴급히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섰는데요. 확정된 게 아니고 자문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논란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 자문기구에 참여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 의원님은 그럼 국민연금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저는 평소부터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쪽으로 제도를 좀 고쳐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에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점검해 보니까 이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도 3년 더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가면 2057년에 그때는 국민연금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다. 이런 이야기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가 고갈만 된다면 지금이 소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당장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논의가 되는데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둘러서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메시지 정도로 이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적절한 어떤 수단을 마련하면서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제 손을 보라는 어떤 징표, 어떤 메시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고갈이 된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이렇게 논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되었든 고갈 시점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윤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 이게 용돈 수준 아니야. 받는 연금은 얼마 안 되잖아. 이런 식의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금 받는 액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고 또 국제 비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국제 비교도 이루어지지 않고 논의가 별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험료 수준이 9%, 지난 20년 동안 9%를 부담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 부담 액수가 18%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2배 정도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국민연금을 많이 지급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들 나라가 제공하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이론적인 소득 대체율이긴 하지만 40.6%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45%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중립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언제 얼만큼 올리냐의 문제일 뿐 보험료 인상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불가피하다. 네. 그러면 지금 OECD 평균이 18%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수단도 있지만 또 다양한 다른 수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 혼합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은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많은 이제 또 연구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의무 가입 연령인데요. 이게 지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60세를 65세로 바꾸자. 지금 문제되는 게 정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년 퇴직이 60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세에 퇴직은 하는데 65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라 라고 하면 그럼 소득이 없는 5년 동안 더 연금 보험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이 나오는 거죠.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이제 이게 뉴스들이 흘러나가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요. 네.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지금도 납부 예외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소득이 없거나 실직하고 뭐 사업 실패를 하고 이래서 뭐 보험료를 낼 수가 없으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가입 연령은 65세 미만까지 설령 올리더라도 네. 소득이 없고 직장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고갈 시점, 논란이 많은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정도 앞당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정책당국에서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입 연령 상향 조정하는 데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왜 이런 논의를 하냐면 네. 지금 뭐 우리가 노동시장에 진출한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실질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 은퇴 연령이 70세 초반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좀 있으면 가입 기간을 더 확대하면 가입한 만큼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고령사에서 연금소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자. 또 가입 연령하고 수급 연령을 좀 일치시켜주자.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취지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이 부분이 특히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아주 분노감을 일으키는 걸로 네. 잘못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개편안이 결국은 전부 다 국민들의 부담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보이는데 원래 이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연금보험료를 일부 내고 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채워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돈을 좀 늘려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큰 1차 배임 세대가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네. 이때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는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에 달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신생아 출산 수가 37만 5천 명이고요. 많이 줄었네요.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한 3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30만 명이 8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게 국가가 이게 좀 책임지고 보조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했다가는 이거 아무 영무도 모르고 태어나 미래 세대는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후세대 부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도 있지만 좀 지금보다는 납부액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좀 고통 분담할 필요는 있다는 이런 시각이 이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립식이냐 부가식이냐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개편안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 개편안이 실제로 도입돼서 시행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논란이 지금 많은 이 안 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자문. 그러니까 네. 일단 이 논의 내용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7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9월 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제출하면 그때부터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논란을 거쳐서 이제 최종 입법화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이제 굉장히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적 판단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편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그런 어떤 노력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인데요. 이어서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야겠죠? 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선 내용 들으셨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1,000원 정도 내면은 한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런 상태에서는 받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그리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안 그러면은 수급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땜질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또다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 보험료에서도 800만 명 지역가입자 중에서 절반이 납부예외로 돼 있고 네. 1년 이상 체납하시는 분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 중에서 수백만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때문에 지금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보험료를 더 올리게 되면은 사실 체납자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땜질식 처방 또 근본적 개혁 말씀하셨는데 지금 납세자명은 그렇다면 국민연금 제도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사실 1,000원 정도 내면 한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다. 그것이 경제 성장이 뭐 좋을 때나 출산율이 높거나 고용률이 우리가 높을 때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21세기에는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네. 거고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기금이 적어서가 아니고 많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아서 문제다. 그렇죠. 지금 630조가 쌓여져 있는데 네네. GDP의 36%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든 뭐 프랑스든 이런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기금 규모가 거의 없습니다. 기금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 기금이 고갈될까봐 걱정을 하고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장님 이야기처럼 이 기금이 너무 많다. 이걸 오히려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공적보험의 기금이라는 것은 책임준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즉 우리가 기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도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때 거치는 만큼만 지급하자 이런 말씀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적립적 우리가 국민연금을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부과 방식으로 그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납세연맹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낮추어서 그 낮춘 금액을 사회보장세로 만들어서 오히려 기초연금을 강화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크게 이제 이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로 그대로 두면은 공무원 연금은 300만 원,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15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30만 원 받게 됩니다. 즉 사회보험이 이렇게 빈부격차를 노후 빈곤을 악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계속 두게 되면은 국가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제 대폭 낮추고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보험료는 가난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많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을 축소를 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 여건 하에서 순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기초연금의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급받는 게 이게 적어진다. 그냥 용돈 수준의 그냥 푼돈이면은 연금제도 운영 하냐마나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가능하겠어요. 저희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네. 그 40%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용돈연금이냐? 가입 기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네.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입 기간이 13년이기 때문에 용돈연금이 되는 겁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받았던 그런 급여 액수에 비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연금을 어느 정도 이제 수령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40년 가입할 때 40%를 두도록 돼 있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자체가 그렇게 40년을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렇죠.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정도,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다 10년 정도 불입하기 때문에 네.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수령액이 많이 뭐 좌우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리고 또 그 한쪽에서는 결국 이 기금이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을 통해서 메꾸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국가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는 법안을 네. 발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가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은 아무리 1,000조, 2,000조, 3,000조를 쌓아놓도록 그 기금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됩니다.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되면은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약속한 연금이 100만 원을 50만 원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노인이 자살을 하게 된 거죠. 즉 국가 부도 상태가 오면은 연금은 바로 반토막이 되는 거죠. 국민 노후라는 것은 국가 경제가 살아있는 한에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일단 김 회장님께서도 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이거 소용없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죠. 그렇죠? 현재 우리 납세연맹에서 옛날에는 이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한 적도 있지만은 네. 현재 이게 정치적으로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하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처럼 오히려 낸 거에 이자만 쳐서 주는 기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1,000원을 내면 2,000원을 추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와 같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계속해서 땡질식 처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에 국가가 정한 이자만 쳐서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 유지하면서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서 보강하자, 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양쪽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좀 정리됐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 국민연금이 이제 미래의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또 아주 깊숙이 얽혀있는 사안이거든요. 또 논란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17일에 공청회가 열리니까요. 그 자리에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만났습니다.